추석 풍경도 많이 달라졌죠. 추석 어렸을 때는 저는 무조건 아버지 따라서 성묘를 1박 2일 막 그렇게 다녔습니다. 뭐 알지도 못하는 조상 묘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작년 추석 연휴 때는 저기 형제간 대만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형제간.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이 컸고, 그 뒤로는 이제 막 결혼하고 다 뿔뿔이 연락만 하고 이렇게 있다가 뭐 얼굴만 보고 살다가 3박 4일로 이제 그 동생들 형제간들 전부 모여가지고 부부간에 갔다 오니까 그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더라고요. 정말로 오랜만에 계속 같이 낮에 돌아다니고 이제 밤에 저녁에 한 8시쯤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또 한잔하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다시 언제 한번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막 들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 현재에 집중해라 그런 걸 많이 하죠. 현재가 선물이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래서 나 그때 무슨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못 한다면 이제 못 하는 거죠. 내년에 하자 그런 것은 안 된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변화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내일부터 지금 4일간 연휴죠. 오늘부터 한다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해외로 도망가는가 여행 가는가 도피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 대만 갈 때 여행사 그 경비가 물론 내용은 좀 달랐는데 한 3배 정도 더 평상시보다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라 3배.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뒤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말 그대로 3분의 1. 물론 그 내용의 질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연휴 때는 이제 몰린다 그 말이죠. 해외로 많이 나간다. 그래서 연휴 때 명리를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제 이런 것도 좋은 계획이죠. 한때 그런 계획도 저는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않고 뭐 한 가지 그거에 집중해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운 것도 좋고, 가족들하고 뭐 여행 가는 것도 좋고, 뭔가 집중해서 아무리 좋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연휴가 될 것 같죠. 지금 우리는 지금 팔자 공부를 하는데 기초 탄탄하니까 계속 기초를 강조하죠. 이 앞시간 십신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십신. 그러니까 명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음양이에요. 이 단어를 제가 그 아침에 글 하나씩 카페에 올리는 거기에서도 음양,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음양,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 있죠? 무슨 그림 그릴지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음양을 무슨 뭐 태극 모양으로 해가지고 뭐 설명한다거나, 또 시소로 이렇게 설명도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올라가면 여기가 반드시 내려가고 또 여기가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고,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은 잘 표시를 못하죠. 이거는 음양이 서로 반대로 운동한다. 확실하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간목과 을목이 다르다. 병화와 정화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가 다르고 경금과 신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수와 계수를 같이 수라고 하고, 여기를 금이라고 하고, 여기를 토라고, 여기를 화라고, 여기를 목이라고, 같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같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이거는 부드럽다 그 말이에요. 순진하다.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이나 둘 다 똑같은 점이 있다 이거예요.
부드럽고 순진하다. 이거는 근데 직선적으로 직진하려는 것이 있고, 이거는 반대로 실속을 챙기려는. 일본을 이게 을목이라고 보통 표시하죠. 옛날에 보면. 한국은 간목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막 들이내미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기. 막 데모하고 걸기대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아요. 이 을목은 그냥 유연하니 모른 척 하면서 실속은 다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화라는 거는 그냥 화끈하다. 뜨겁다. 그래서 뭐 열정, 정열, 이런 거 다 있어요. 병화하고 정화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이제 병화는 더 확산, 더 상승을 하고 정화는 더 웅축, 더 하강하는. 그러니까 불은 저 위에 태양도 있지만 그 다음 정화 땅속에 마그마 이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무토와 이 토는 중립이에요. 중립. 지금 이 여기저기 그 책들을 보면 무토, 기토와 그 다음에 진술, 충미 이거를 그냥 토락이에요. 토락 해가지고 뭐 같은 것처럼 설명한 게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죠. 이건 뭐냐면 무토, 기토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무토고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이 이게 기토예요. 이건 천간이에요. 천간. 지지는 여기가 축이고 여기는 뭐죠? 여기는 진. 이렇게.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토라는 것은 전환이죠. 전환. 변화. 환절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네 개 중에서 정확히 두 개만 알아보면 누가 토일까요? 전환, 변화. 누가? 이것은 확산 상승이 더 확산 더 상승으로 가죠. 그러니까 확산 상승이 더 확산 더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80km로 가다가 뭐 120km로 이렇게 쭉쭉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환이 아니죠. 가속이지, 가속. 그 다음 여기도 응축하강이 더 응축하강이죠. 그러니까 응축하강이 더 응축 더 하강으로 가는 거예요. 응축. 그럼 여기가 120km 가다가 응축 속도를 늦추고 예를 들면 80km로 늦췄다가 40km로 이렇게 더 늦춰가는 이 과정에가 술이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변화가 아니라 그냥 속도가 뚝 떨어진 거고 여기는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개가 변화를 나타낸다. 변화. 그럼 여기는 뭐냐? 더 응축, 더 하강해서 밑에서 이렇게 하고 확산 상수로 확 가죠. 겨울이 봄이 된 거예요. 여기는 여름이 가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이 변화. 그래서 주역에서는 여기만 잡는다겠죠? 주역에서는 토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여기 그냥 8개니까 주역은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뭔 토라고 했죠? 여기가 간, 산을 나타내. 간토라 그래. 간토. 여기를 곤토라 그래. 여기는 땅을 나타낸다. 간. 그래서 여기 간토하고 곤토 두 개만.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서 80에서 쭉 가는 것이고 여기는 쭉 아래로 내려간 거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우리는 봄에서 여름으로 간다. 봄에서 여름으로 간다는데 봄의 후반부도 덥고 여름에 초반부도 계속 더워지죠.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추워진다. 계속 추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변화를 느낀다기보다 네 개로 쪼개놔 가지고 이제 계절의 변화. 네 개를 쪼개다 보니까 입동, 뭐 입춘, 입하, 입추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죠. 사람이 쪼갠 거예요. 사람이 쪼개. 여기서 여기 없다. 그냥 봄, 여름을 쪼개놓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뭐 입하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사실은 이렇게 쭉 가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는 쭉 내려가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까 말한 무토하고 이제 기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한번 봐봐요. 여기가 무토하고 기토인데 무토는 여기가 있고 기토는 여기가 있는데 요놈은 여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천간 지지의 차이예요. 천간과 지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는 오행 운동을 하고 여기는 뭐 운동? 사계절 운동을 해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그래서 여기 자정의 일음이 딱 시작하는 거,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자정의 일음이 딱 시작해요? 그거 알죠? 하늘에서는 자정이 넘으면 그 다음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이 넘으면 그 다음날 날짜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지에서 보면 자정이 넘었는데 뭔 새날이 왔다 그래. 아직 캄캄하고. 그래도 적어도 해가 좀 밝아져야지. 주변이 조금 약간이라도 밝아져야지. 야, 아침 됐다 일어나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침이 되는 거죠. 아침이 됐다 일어나라. 그래서 인으로 잡는 인. 그래서 그 자를 새해로 잡아라. 인을 입춘을 새해로 잡아라. 그거 있죠? 그러니까 자를 새해로 잡아라. 이거는 천간 중심이구나. 인을 새해로 잡으란 거는 지지 중심이구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입춘 기준은 밝았구나. 여기가 조금 이제 아침이 왔네. 좀 어슴푸레하게 밝아지네. 여기 자정은 한밤중인데 12시 1분이 되자 날짜가 탁 바뀌는 그것을 말하구나. 그걸 알고 사주팔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래서 다시 음양을 봐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한 거는 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하듯이 그대로 오면 돼요. 처음에는 모방을 해. 아까 기본이 튼튼한 응용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일단 그 다음에 모방의 과정을 거치죠. 모방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응용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바로 응용력이 생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듯이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언어가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땅 속으로 안으로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음운동이에요. 명리를 배우지 않는 사람 몰라. 명리도 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 이것도 음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정오예요. 정오. 여기는 자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는 자정이니까 어두워요. 어두워. 그러니까 여기는 깊은 장소에 물속인가 산속인가 아니면 어떤 깊은 연구실인가 지하에도 뭐 연구실 있고 그러죠. 아니면 남극에 있는 무슨 연구소 뭐 이런 것 기지인가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정오니까 대낮이에요. 환한 강남에 그냥 높은 사람이 으그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정오가 지나면 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음운동이에요. 전부 음운동이에요. 그래서 음운동, 여기서부터는 음운동이니까 을목과 정화와 기토와 신금과 계수가 음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운동을 하는 것들은 우리 생각에는 전부 다 음운동이니까 어디서? 실내에서 할 것 같죠? 실내에서. 두뇌를 쓰는 것인가 실내에서만 할 것 같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이다 그 말이죠. 보통 사람. 그 다음에 간목과 병화와 무토와 경금과 또 뭐 있죠? 임수는 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니까 밖에가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밖에서도 음운동을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예를. 그럼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봐봐요. 돌아다니면서. 그럼 밖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음운동 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음운동 한 사람들. 밖에 있다고 전부 다 손발을 쓰는 거 아니에요. 손발을 쓰는 사람은 총 지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총 지휘하는 사람. 그 노인 일자리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풀 뽑고 있다. 근데 풀 뽑고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리더가 하나 있죠. 좀 젊은 그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한쪽에 이렇게 서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없으면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감독관이라고 반드시 있어요. 감독관.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서 일하는 감독. 감독이니까 뭐 스포츠, 야구나 축구 감독도 되는 거예요. 감독, 코치. 대표적으로 스포츠, 그 모든 스포츠 밖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그 올림픽 같은 거, 거기에 임원진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두뇌를 쓰는 사람이에요. 두뇌. 올림픽이 열리면 손발을 쓰는 사람, 월드컵이 열리면 손발을 쓰는, 운동장에서 뛰는 그런 사람은 양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코치나 감독, 또 아니면 그 임원진, 그 계단이나 실내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 그 중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전부 다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제 일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쪽 들어와 있죠? 근데 바로 앞에 거리가 있는 걸로 봐서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명리를 가르쳐도 어떤 저 산속에 지리산 같은데 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리산이나 계룡산에서 거기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으니까 뭐 한 달 코스, 세 달 코스 딱 잡아나고 기숙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공부는 더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잘 되겠죠. 그래서 몇백만 원씩 내놓고 한 달에 막 거기서 기숙하면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한 사람 옛날에 많이 했죠. 절에 들어가서. 절로 들어가서 고시 공부한 사람도 이제 그런 걸 노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깊은 데 들어가면 몸운동이 잘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애들을 뭐 가르치는 상담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공부가 집중적이 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를 권장을 해야 되겠죠. 이쪽에. 그러면 대학생 때 여러분이 진짜로 공부에 몰두하려면 구태여 이 서울 같은데 이쪽에 학교를 다니면 됐나? 물론 여기 학교는 여기에 있더라도 그 애들이 공부하는 환경은 뭐 딱 학교에 휴학하고 어디 들어가서 뭐 고시원을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골에 있는 군 단위, 면 단위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애들이 지금 안 가려고 하니까 학생이 없어가지고 똥땡이 피는 그런 대학으로 이제 막 변질했지만, 만약에 그 대학들이 총장이나 뭐 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야,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여기가 훨씬 공부 잘 된다. 야, 우리도 법대 하나 만들자. 그리고 행시, 사시, 외시, 뭐 이런 고시만 전문적으로 해버리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숙사, 여기는 당연히 기숙사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후원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고시생, 합격생이 뭐, 저 어디 시골 면 단위, 전문학교 같은 데서 거기서 몇 명이 나온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순간 소문 나버려.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 안 해요. 대부분이. 그냥, 학생도 안 오고, 내년 또 정원 모집 못 채울까 봐서 걱정이 나고, 그러다 주변에 어디, 비슷한 학교 폐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서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산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누군가 리더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리더 하나가 바뀌면. 그 이야기 전에 생각났는데,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 미국에 있는 재래시장인데, 여기가 이제 망해간 거예요. 재래시장 안 되잖아요. 대형 마트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관광지. 근데 그게 누구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아까 제가 뭐 여기서 말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재래시장이 활기를 띄어버린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뻔 따가지고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좀 그런 데가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시장에 딱 들어오면 그 시장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사람을 환영하고 악을 쓰고 뭐 하나 살면 어쩌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인가 뭔가 돼요. 펄떡이는 물고기. 재래시장에서 고기 하나를 줄 때도 이렇게 싸준 게 아니라 막 자기들이 쇼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막 던져주고, 그 사람들 그거를 보러 거기 가고.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읽은 책 그 제목 그거 있으니까 거기 가보면 그 시장이 이 근처다는데 어디 가보. 그래가지고 관광지가 된 거예요. 관광지 사람들이 시장을 찾으니까 거기서 먹고 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바뀌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그 대학도 공부에는 유리하다, 안 하다? 서울에 애기들이 그냥 대학에 밖에만 나왔다 하면 지하철 있고 뭐 큰 거 있고 놀 거 판인데, 근데 이 시골에는 그 대학만 달랑 있고 공부가 훨씬 잘 될 분위기다. 그래서 절 같은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절.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교회는 손님 모집하려고 이쪽에 많이 있는데, 실상 그 유럽 쪽에 수도원 같은 가보면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에가. 지금이니까 차로 올라가지 옛날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지금도 못 간 데도 있는 게, 지금도 어마어마한 이 높이에서 여기다 그렇게 멋진 걸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사냐? 옛날에 두레박 같은 걸 이렇게 올렸다는 거야, 두레박. 이런 데서 정신적인 훈련은 잘 된다. 이거를 명리학적으로 맞죠? 명리학적으로 그런 데서 이제 공부가 잘 된다. 이쪽에서는 장사를 하면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드글드글 하니까 돈 벌고 장사하고, 막 그쪽은 이리 가고, 공부 학문을 하려면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학교 교장이다. 그러면 얘들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높일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환경.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정권이 있다. 그러면 아침 낮에는 공부를 안 해. 오히려 손발을 쓰는 애들한테 밖에서 노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녁에 이 부분에 두뇌 활동을 하는, 여기서는 손발 그냥 막 밖에 놀으라고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들판도 돌아다니고, 잠도 자고, 여기서부터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게 하는, 아마 어떤 대안학교인가는 이제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학습 효율은 이제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럼 여기는 이제 땅속인데, 여기에서 양운동이 있을 수 있죠? 실내에서도 손발 쓰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서울에 그 옷 만든 사람 있잖아요. 동대문, 뭐 남대문에 옷 제공한 사람들. 그럼 가다 보면 여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 3층인가 몇 층인가. 거기도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문 열어진 거 보면 안에 재봉틀 쫙 있고. 그럼 재봉틀 있는 사람 뭐예요? 손발 쓰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물론 거기도 이제 감독관이 있겠죠. 그 감독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놀아버리고 농땡이 까니까. 그러니까 여기 실내에서 이렇게 양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내에서.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실외에서 양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다. 축구를 하고 있다. 이건 여기 이쪽이죠. 이쪽에서.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이제 순간 판단을 해야 돼. 질문을 받으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기준만, 고기 잡는 법, 다시 말하면 기준만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 아까 앞에서 시골에 도시에 변두리 중앙 이런 것처럼 그 기준을 잡고 사주 상담을 하면 이제 되는 거죠. 모든 공부는 기준 잡는 일이에요.
이것도 저는 상담할 때도 이제 학생들 이렇게 그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저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부를 진짜 잘했을 것 같다. 야, 열심히 해. 이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근데 수학이다? 그럼 수학에 무슨 인수분해 문제가 있다. 아니면 무슨 곱셈 공식인가 뭔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럼 선생은 뭘 가르치냐면 맨날 칠판에서 이렇게 문제만 풀 게 아니라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이와 유사한 문제는 이렇게 이 기준으로 푼다고. 요것과 요거는 비슷한데. 근데 약간 변형된 것이다. 이 기준에서. 이런 것을 선생이 집중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이 1번 풀고 쫙 풀어주고 2번 풀어주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그 수능 같은 경우는 딱 문제의 형태가 정해졌거든요. 주제 찾기 그 다음에 내용에서 맞는 거 틀린 거 제목 찾기 이런 게 쫙 정해졌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죠. 야, 주제나 이거 제목 찾으면 두괄식이라고 있죠. 미괄식.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그래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결론을 어디다 놓을까요? 결론을. 이것도 이제 문화의 차이예요. 이런 것도 이제 명리학의 저변을 밑에를 까는 이야기니까. 서양 사람들은 야, 영화 보러 갈래? 그러면 no 딱 해. 안 가. 이렇게. 갈래? yes 이렇게 딱 말해요. 다시 말하면 두괄식으로 해요. 그 애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냐 제목이냐는 무조건 처음에가 딱 있는 거야. 처음에만. 오늘은 음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놓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연설할 때 보면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 옛날에 산골에 호랑이가 살았는데요. 뭔 말 하려고 지금 저런. 몰라. 그리고 한참 가면 저 말 하려고 그 앞에 이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미괄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괄식은 처음에 서두에다가 결론을 먼저 딱 말해내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주제나 제목에는 처음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수능 시험은 영어 전부 그게 다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수능 시험 같은데 이제 미괄식에다 막 꽂아 넣어버리죠.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들통나가지고. 근데 원래 글쓰기는 처음에 여기는 기초 탄탄반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 사주풀이 복잡한 거 이런 거 안 하고 기초를 튼튼하는 이런 반입니다. 이걸 어긋나지 않도록 이제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무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한다. 그럼 그때 이거는 뭐냐? 우리 한국 사람 그걸 잘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니까 그냥 막 문제만 많이 풀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뭐냐? 왜 이거 문제를 냈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기준이냐? 그럼 앞에 설명 부분에 가닥을 딱 잡는 거죠. 기준이라고 가닥이라면 우리말로 하면 순수한 가닥. 그래서 그 연습을 항상 좀 많이 할 필요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죠. 항상 그 가닥을 먼저 잡아야 돼요. 기준을. 청강과 지지와 차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청강과 지지, 하늘천, 땅.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두뇌로 하는 생각. 지지는 그 사람이 발을 딛고 따라가는 현실. 그래서 생각과 현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지지가 도와줘야 돼. 지지가 우선이다.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저기 다른 반에 수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 법대 나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60대 된가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이 수업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요 사계절과 오행을 이야기하니까 끝날 때쯤에 뭐 질문을 하더라고. 자기는 반대로 다르게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는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된다. 그분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서울 법대 다녔으니까 잘했겠죠. 시키면 시킨 대로 틀림없이 관이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질문할 때 막 저항하고 도전하고 그거 아니에요. 항상 미소를 띠고 여기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근데 세뇌가 돼. 세뇌. 뜻, 생각,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예. 근데 그분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분 내 생각에 이루어진가? 서울대 뭐 법대도 들어가고 아마 그 뒤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순탄하게 운의 흐름이 따르면 그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명리학을 배우고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뜻은 이루어진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네. 노력해도 돼요?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도 진짜 많다. 노력해서 된 사람들은 지금 안 된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는 운이 좋은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운이 가면 실패를 할 거예요. 그 운이란 거는 많이 가면 30년이에요. 30년. 그래서 이 30년 이상 간 사람 없어요. 30년. 크게 이 개인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 30년을 이렇게도 말했죠. 제가 3년 3개월 이렇게 말했죠. 1년 단위로 하면 3개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3년이 누구서 나왔습니까? 사오미, 신유설, 해자축, 임묘진. 근데 저 집은 지금 10년, 20년 동안 장사를 잘하던데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제가 다니는 광주에 어떤 식당, 거기도 제가 거기를 한 20년 정도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 계속 지켜본데 잘 때요. 유명해지니까 계속 잘 때. 근데 갈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거기 식당에 가면 감동받고 누구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감동을 받아? 변화를 줘요. 변화를 주고 시설도 오고 더 좋게, 더 좋게 집을 짓고 올라면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뭔가 서비스를 바꾸고, 그릇을 바꾸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그 정도 오랫동안에는 아마 그 위에 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어쩐다고요? 그 동네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는 제가 목욕을 갔다 오다가 그 옆에 가까이 있길 한번 들렀던 식당이 있는데 들어오면서 야 괜히 왔네 이 생각을 했다. 잘못 들어왔네. 들어가니까 나만 혼자 달랑 앉아있는데 주인 아줌마도 완전히 그냥 한숨 쉬고 있고. 그러면 그런 데서는 맛이 나겠어요? 손님. 근데 이렇게 둘러봤더니 거기가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 그리고 한때는 잘했겠죠, 한때는. 분명히 한때 잘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겠죠. 뭘 안 했다? 이걸 안 했다. 프레시라고 하죠. 리프레시. 요새 이 단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볼 수 있던데, 마트 같은 데 리프레시 들어봤죠. 다시 신선하게, 다시 생동감 있게. 그래서 이런 걸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상담할 때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명리가 퍼지고, 야 명리가 저런 학문이구나 이렇게 한다.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해바라기는 꽃이 피고 싶겠죠. 해바라기 꽃. 마음을 해바라기 확 해야지. 그게 꽃이 피어야지 그걸 우리가 해바라기라고 하지.
꽃이 안 핀 거는, 꽃이 안 펴가지고 씨도 없는 걸 무슨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이파리만 있는 거는. 그래서 해바라기 꿈은 꽃이 피는 거죠. 해바라기 꿈은 꽃이 피는 거예요. 해바라기뿐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거예요. 나도 꽃이 피고 싶어. 사람도 태어나서 전부 다 꽃이 한번 피고 싶어요. 기왕에. 이 세상에 던져졌으니까.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와야 된다? 지지. 현실. 운이죠. 그래서 운의 지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제가 말하는 이 기준을 잡고 가닥을 잡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원국과 운을 구별하지 못해요? 원국과 운을. 누가? 다 못해요? 다. 다른 책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가 그 자평진전하고 지금 난강망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난강망 한 번 했어요. 이 앞에 한 번 하고 다시 두 번째 지금 다시 정리를 하는 건데. 근데 전혀 구분은 못해요. 원국과 운을 전혀 구분하지 못해. 원국과 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채와 용. 이 어려운 말로는 채와 용이라 그래요. 중국. 그 적천수에는 채용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국과 운의 관계를 제가 왕과 신하로 비유했죠. 그런 적 있죠. 적천수에가 군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군신론. 채용론도 있고. 채용론이란 뭐냐면 이 원국이 채다. 이게 용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채는 뭐냐면 피아노가 하나 있다. 피아노 하나 집에 샀어. 그게 채예요. 그럼 사면 끝입니까? 자동차를 하나 샀어. 그 다음에 이놈은 사용이에요. 사용. 그러니까 채용론을 해보니까 이거 한자로 써가지고 채용, 그 설명을 또 더 어렵게 해버려요. 보통. 근데 이해되죠? 피아노를 하나 샀어.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피아노가 중요해요? 용이 중요해요?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샀어. 근데 운전을 못해, 운전을. 용을 못해, 용. 근데 이 채가 원국에서 피아노냐, 풍금이라고 하죠, 오르간. 풍금이냐, 뭐냐, 이런 게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예요? 피리도 있다, 악기, 피리. 그러면 피리가 된 거는 언제 정해졌어요? 피아노가 된 거는 언제? 바이올린이 된 거는 언제 정해져요? 태어나서 정해져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이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건 운을 찾아보면 결정한다. 이게 이런 것이 전부 이 기준 잡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신론도 마찬가지예요. 군이, 여기는 운이다. 대운이에요. 그리고 신하는 이 임금한테 복종해야 되잖아요. 신하는 임금한테 무조건 복종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관을 좋아해. 관. 그러면 왕은 왕족이라 지기들끼리 다 해버리니까 이씨조선 500년 그러면 지기들끼리 해요. 이씨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씨도 그 왕족 아니면 안 되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최대로 올라가면 왕 앞에서 그는 옷 입고 왕을 바로 앞에서 쳐다보는 그 지위에 올라가는 그걸 출세라 그래. 과거 급제에도 이제 그 밑에 막 어디 지방 사또도 하고 그러다가 최고로 가면 요새 같으면 청와대 비서관이나 막 이런 걸 하면 우리는 별로 안 알아주는데 본인들은 대단히 아마 출세했다고 생각해요. 그 가문에서는. 지금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야 조선시대 같으면 정승이요? 막 이렇게 지들끼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신하예요. 그러니까 신하는 군한테 옛날 왕은 어땠어요? 100% 복종. 100%. 그래서 100% 복종한 것이 정관이에요. 평관도 해야죠. 근데 아까 왕 옆에 앉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정관이에요. 왕. 그 다음에 지방에 무슨 사또를 하든가 요새 같은 군수고 시장이고 이것들은 전부 정관이에요.
평관은 경찰서장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시장하고 광주경찰서장은 이것들이 뭐 비슷비슷할 건데 시장을 더 훨씬 높이 평가죠. 시장은 국민이 직선하잖아요. 경찰서장 위에서 임명해버리죠. 근데 어떻게 보면 봐봐요. 왜 평관을 무시했나? 평관은 못 들었냐면 총칼을 들었잖아요. 싸움을 더 잘하잖아요. 싸움을. 무인이. 근데 문들은 이거 볼펜만 가지고 연필만 가지고 오니까 싸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법으로. 노예로 태어나면 옛날에 쌍놈이라겠죠. 그렇게 딱 태어난 순간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애기가 뭘 알아요? 근데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죠. 양반 애기인지 뭔지 모르는데 막 태어나서 이렇게 커다 보니까 부모가 저놈한테는 양반집 애기한테는 막 존칭을 쓰고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애기는 나도 그 사이의 분위기에 묻어가죠? 지금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나는 어디까지 안 돼?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안 돼?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이 정도까지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니까 뭐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부터 이렇게 딱 정해. 미리. 그러니까 평관들은 미리 너는 나쁜 놈 이렇게 딱 정해버린 거예요. 법으로. 지금 그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젠가 보니까 교수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직을 사직을 해요. 근데 카이스트 교수 한 명이 민주당인데 지금 교수직을 휴직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놈을 막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범법을 한 것처럼. 근데 일반 대학은 교육부 소속인데 카이스트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다른 뭐 과학기술부인가 거기 소속이라서 그 법을 적용을 안 받네. 그래서 휴직을 하고 국회의원을 해. 교수라고 해도 교수는 나름 끝발이 있죠. 중고등학교 선생들은 아예 정치를 못하게 해놓고 근데 요놈들은 어떤 놈? 변호사들은 어째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해요? 안 해요? 하죠.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러면 교수들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들 자기들도 한가닥한 사람이 야 시키더라 니기들은 왜 하고 우리는 못하게 하냐. 휴직만 해도 될 거 아니냐. 왜 사직을 하라 그래. 근데 그 말을 안 해. 왜 그냥 그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리 정관들이 평관 이 시키더니 너는 나쁜 놈, 흉신,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도 경찰이나 육군 뭐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관 앞에서 정관 앞에서는 일단 수그려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 군인이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이 딱 정권을 잡아버리면 쿠데타라 그래. 쿠데타. 좀 아주 나쁜 놈 같은 쿠데타를 했다.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를.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딱 조성해. 누가?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놈들이 기준을 만들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명리에서는 저처럼 그놈 그들의 속셈을 잊고 저항을 막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교수들도 우리도 한가닥 한 사람들인데 왜 변호사 너희들은 계속 그거를 변호사로 돈을 벌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 이렇게 하던데 이 사람들도 꼼짝 못해. 꼼짝. 근데 이제 우리가 음향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교수 출신 국회의원들이 막 이런 강의를 듣거나 이야기 들으면 괜찮아 그러네. 그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우리도 해보자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버려. 당연히 우리 집은 노예예요 이렇게. 그 다음 지금도 당연히 우리 학교 출신은 국회의원 안 되지.
우리 학교 출신이 고시 합격해도 중앙으로 진출한 법은 없지. 지방에서 이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런 것이 미리미리 딱 선입관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는 거죠. 명리는 음과 양은 대등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음양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하듯이 그대로 일단은 모방을 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제가 맨날 아까 해바라기 채송화 하다가 좀 전에 그리스 종료 크게 할 때 악기를 했죠. 악기 피아노로 태어났다 바이올린으로 태어났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냐 채용 군신 뭐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응용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야죠.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